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남구가 도시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공모를 통해 브랜드명은 유엔남구로 정했습니다. 개장한 지 2주 만에 화재가 발생했던 사상구 구림 목욕탕이 보수를 마치고 약 7개월 만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제17회 부산 콘텐츠 마켓이 3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백스코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받은 서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는지 살펴봅니다. 남구가 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를 통해 남구의 이미지를 함축한 이름을 만들었는데 영문으로 유엔남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는지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라는 도시 이미지를 잘 나타낸 이름은 뭘까? 남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브랜드명은 영문으로 유엔남구입니다. 단순히 뜻만 놓고 보면 당신과 남구라는 의미지만 발음상 남구에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유엔남구는 남구에 위치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공원의 명칭을 사용해서 평화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구민과 함께 세계가 찾는 도시로 도약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난 3월 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남구의 도시 이미지가 해양 관광과 유엔 평화 문화가 높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 접수된 1,100여 건의 응모작 중 유엔 남구를 선정했습니다. 도시를 알리는 슬로건은 많았지만 브랜드 개발은 처음이라는 남구. 남구는 오는 7월 중으로 도시 브랜드명인 유엔 남구의 디자인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 선정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시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관용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을 개발할 때 패키지 아니면 우리 공사 현장의 현수막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우리 도시 브랜드를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개발의 성패는 홍보와 활용에 달려 있습니다. 남구는 이번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개발 사업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의 슬로건인 체인지 모어 남구와 혼동되지 않고 차별화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지난해 학장동에 사상구 구림 목욕탕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문을 연 지 2주 만에 불이 나면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는데 보수를 마치고 7개월 만에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학장동에 위치한 항마을 목욕탕입니다. 지난해 지은 사상구 구립 목욕탕으로 2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이 들어서면서 가장 반기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 인근에 아파트가 많지만 대중목욕탕 시설이 없어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 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기는 진짜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있는데 목욕탕이 수년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목욕탕이 생김으로써 참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지 2주 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무기한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이 난 지 7개월 뒤 새 단장을 통해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반년 넘는 공백기는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다시 문을 연 목욕탕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정 목욕의 불편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는 큰데 목욕탕도 하나 없어가지고 계속 불편하게 멀리 다니고 그랬거든요. 가깝게 있으니까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 깨끗하고 새로 지어서 시설도 좋고 멀리 안 가서 좋고 그냥 우리한테 너무 편리합니다. 사상구는 화재가 발생한 지 7개월 만인 지난달 12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새로 지어진 목욕탕의 운영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화요일은 정기 휴일입니다.
이용 요금은 어른 7,000원, 7살 이하 아이 5,000원입니다. 이 화재 뒤 리모델링을 통해 7개월 만에 문을 연 목욕탕 덕분에 원정 목욕을 다녀야 했던 구민들의 불편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방송 영상 콘텐츠 거래 시장인 제17회 부산 콘텐츠 마켓이 31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백스코에서 펼쳐졌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주요 방송사와 영화 영상 제작업체들, 스크린을 통해 아직 방영되지 않은 K-드라마 영상을 전시하고 관람객을 맞습니다. 새로운 K-드라마 콘텐츠에 전 세계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어집니다. 중소업체 지원관에서도 우수 콘텐츠 수출을 위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록 큰 회사들도 많지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한 부산 콘텐츠 마켓이 개막했습니다. 마켓의 핵심인 콘텐츠 전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전면 현장 행사로 열렸습니다. 올해는 중남미와 유럽 등 각국 홍보관을 유치해 미디어 교류 협력 방안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제작 편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또 제작이 한국에서 되지만 한국 드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한 열풍을 이끌어 가려면 신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중남미 시장, 아프리카 시장은 거의 미개척 지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중남미 시장에서 주요 영상위원장도 부르고 또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부르고 해서 한류 열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특징은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에 좀 초점을 맞췄다고. 2억 달러 규모의 거래와 투자 상담이 진행되고 다양한 컨퍼런스들도 이어집니다. 또 드라마 제작진과 출연 배우가 드라마 제작 과정 등 현장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조금 이제 시민 대상 행사도 좀 마련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저희 마켓에서 최초 스크리닝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올해는 작년에 성공을 거두거나 올해 상반기에 성공을 거둔 작품들 중에 좀 성공 비결이라고 할까요?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팀들도 다 와 있고 또 종이달 제작팀들이 다 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어보시면 왜 한류가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게임과 웹툰, 메타버스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장르 경계가 모호해진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전문가들의 올바른 등급 분류 정책 방안도 논의될 계획입니다. 참여한 우수 기업들은 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판로를 넓혀 나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구가 지난 4월에 WHO 고령 친화 도시로 인증됐습니다. 2015년 이미 초고령 도시에 접어든 서구가 이번 고령 친화 도시 인증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27.43%입니다. 2010년 15.7%가 2015년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 25.3%, 5년마다 5%가량 증가해 한두 해 뒤에는 서구 고령 인구가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구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WHO로부터 고령 친화 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목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 이를 위해 WHO가 제시한 8가지 영역에 서구는 53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산복도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 공간 정비에 11개 사업을 진행합니다. 주민들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들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케어 안심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실버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경로당에는 와이파이 시설을 구축하는 등 현대화 사업을 펼치고 정보통신 교육도 병행합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케이블 TV와 연계한 안심 확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밖에도 노인 인권과 일자리를 보강해 나가는 한편 고령 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운영해 추진 사업들을 점검해 나가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5분쯤 사하구 괴정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거실에 놓여 있던 김치냉장고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어제 시민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퇴직 경찰관을 통해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지역경찰 활동 사업입니다. 시민안전지킴이에는 32명이 선정됐으며 6개월 동안 경찰 치안센터에 1명씩 배치돼 낮 시간대 신고 접수와 민원 응대, 합동 순찰 등 경찰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무상 이용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창원과 대구, 제주 등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데요. 부산시도 어린이 무임승차 등 대중교통 혁신안을 내놨는데 일부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 3월 내놓은 대중교통 혁신안입니다. 월 대중교통 비용이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동백전으로 환급받는 일명 4만 5천 원 통합 할인 제도가 올 하반기 전국에서 첫 도입됩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번 혁신안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월 대중교통 비용이 4만 5천 원을 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이용자 82만 7천 명의 47%입니다. 이용자 절반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혁신안의 혜택이 한정적이고 자가용 운전자의 대중교통 유인 효과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 효율적인 정책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월 4만 5천 원에서 월 1만 원으로 지원금 기준을 대폭 하향하라 지적했습니다. 또 마을버스 무상 교통을 시작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65세 이상까지 대중교통 무상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정의당은 버스업체에 배를 불리는 제도로 지적받아온 버스 준공영제를 혁신해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이고 부산교통공사 지원 예산과 통합할인제 예산을 무상 대중교통 예산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 총액은 총 7,700여억 원으로 만원 프리패스 제도와 어린이 청소년 무임승차 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 4,150여억 원을 충분히 웃돌기 때문입니다. 이미 8천억이 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갖다 지출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죠. 교통권의 문제, 이동권에 대한 평등권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시선을 돌린다면 이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도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로 공공복지를 실현하고 기후 위기에도 대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무상 대중교통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재해 발생 시 피해가 더 치명적인 만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5.4 강진과 100회가 넘는 여진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됐던 포항. 부상자와 이재민이 속출했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여기만 오면 눈물 나요. 많이 울었어요, 난. 서로 걱정하고 몸 아프지 말자고 그러고. 문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지난 15일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5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올해 이 일대에서만 50건이 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여 정부 당국이 지진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는 등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인데 재해 예방과 사후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피해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 때문에 지진 대응 훈련과 교육, 재해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상 내진 보강 추진, 부산시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지진 반복은 대형 지진의 전조인 만큼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현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거쳐 내용을 보강한 뒤 다음 달 입법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요.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구 노래주점 폭행 사건 등 강력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상황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또 다른 불안을 안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계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에 나서자는 건데 분산된 지원 체계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구조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피해 사실이 이제 신고와 함께 접수가 돼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부터의 매칭과 그다음에 정보들이 좀 취합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들도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조례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했고 제도의 허점에 2차, 3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 지역 사회부터 책임감을 갖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 청년 500명을 선발해 각자에게 2년간 역량 개발비 최대 3천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31일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15개 중점 전략, 10개 대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내년부터 청년 성장도약 프로젝트를 신설, 운영하고 연평균 2,735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31일 청소년들이 건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세계 시민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나눔 인성 교육, 그리고 위기가정 아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뉴스 보도 기사 한 편과 자체 제작 프로그램 한 편이 케이블 TV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습니다. 보도 부문에선 수원 방송에 상인들 다 죽겠네, 주민 간 갈등까지, 어느 신축 주상 복합 아파트의 그늘이 선정됐고 제작 부문에선 동남 방송의 100년의 시간을 지켜온 공간 백제 1927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꼽혔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분기마다 지역 채널 뉴스와 프로그램 가운데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케이블 TV 협회 회원사들은 지역 소멸 문제를 주제로 공동기획 프로그램 보도를 제작 방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서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에 서울시가 오전 6시 41분쯤 경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바로 오발령 알림이 떴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불안과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체육 예산을 늘리고 각종 체육시설 관리권도 체육회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선 체육회 출범과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컸던 체육회 활동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6월부터 야간 개장을 시행합니다. 야간 개장은 6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밤 9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줄었지만 악성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017가구로 오히려 한 달 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24일 수영동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 용당동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관내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금융거래 시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구 용호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생신을 맞은 홀로 어르신을 초대해 5, 6도 어린이집 원아들의 축하 공연과 함께 여름이불과 후원받은 미역을 전달하는 팔팔하게 100세까지 건강 100세 장수 생신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사상구 주례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관내의 자녀 출산 가정에 턱받이와 신생아 담요 등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삼복도로 르네상스 주례이동 주민협의회와 아기자기 키트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상구 덕포 일동 한내 생복마을 협동조합은 지난 25일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을 어르신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효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